네, 안녕하십니까. 손회장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일단 F3C와 F3N, 3D의 차이점에 대한 정의, 이건 뭐 개인적인 정의도 될 수 있고, 제가 뭐 그 룰북을 보고 해석한 개인적인 해석일 수도 있습니다. 뭐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제가 틀렸을 수도 있지만, 제 기준, 그 기준에 대한 그 F3C와 3D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는 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패턴 비행, 아주 초급이겠죠. 뭐 대열을 나오지 않고 즐기는 패턴 비행, 그 패턴 비행도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안 뒤집고 날아다닌다고 다 패턴 비행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그냥 비행이죠. 하지만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취미생활을 하면 뭔가 좀 남들한테 보여지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물론 자기 만족도 있지만 이제 정확하게 사람들이 봤을 때 패턴 비행은 뭐냐? 패턴 비행은 이거다. 그러면 야, 뒤집고 헬기가 왜 저렇게 나르냐? 아, 저거 3D 비행이다. 그렇게만 막연하게 설명할 것이 아니라 진짜 패턴 비행이 뭐가 패턴 비행이고 F3C 비행은 뭐고, 그리고 3D 비행, 그 3D 비행은 뭔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또 옆에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좀 폼나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취미하면서 좀 남들 보는, 남들한테 보여지는 시선이 있잖아요. 좀 폼나게 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게 기본적인 것만 설명할 수 있게끔 제가 아주 간단하게 한 10분에서 20분 내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F3C와 F3C와 그리고 지금 뭐 F3N이 있는데, 이게 F3N은 이제 2013년이죠. 작년이죠. 2013년도에 이제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F3C는 역사가 오래됐고, 그 F3C 기반으로 이제 F3N이 나왔는데, 이 F3N 3D를 하기 전에, 그전에는 3D 마스터즈라는 게 있었죠. 3D 마스터즈가 있었고, 그 다음 미국에는 XFC, 그 이외에 유럽에 3DX라는 대회가 있는데, 이거 XFC나 3D 마스터즈, 그리고 3DX, 이거는, 항공협회, 세계 항공협회 FAA에서 인정하는 공식 대회는 아닙니다. 공식 대회는 아닌데 이제 우리가 세계 챔피언이라 그러죠. 물론 이 분야가 FAA 분야와 이게 여기 말하는 저희 3D 분야가 이제 공식 대회는 아니에요. 공식 대회라고 하는 게 뭐 FAA가 인정을 했다고 공식 대회가 아니라는 거지. 이 얘기에 여기를 즐기고 이거를 하는 모든 그 유저들은 이게 공식 대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F3C를 하는 FAI 소속의 그 유저들은 여기를 조금 비하하는 게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저는 느낍니다. 저는 두 개를 다 하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F3N이 나왔어요. 옛날에 3D 대회를 하면 국가대표가 없었어요. 공식적인 거는 국가대표는 F3N에서 국가대표 선발전을 통해서 나온 사람을 공식적으로 국가대표라고 하는 겁니다. 뭐 세계대회 온라인 대회 갔다 와서 국가대표 아닙니다. 그 사람들 그냥 동네 대표예요. 온라인 대표예요. 그거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국가대표 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F3N에서만 국가대표가 있는 겁니다. 이 3D는 국가대표 아닙니다. 누구나 나갈 수 있습니다. 이 대회는 내 돈 내고 내 비행기표 끊어서 내가 헬기 사서 내가 가서 숙식비 내가 내서 이 대회는 아무나 갈 수 있어요. 하지만 F3N 대회는 국가대표, 안 되면 못 갑니다. 자격 자체가 주어지지 않아요. 자, 그러면 기본적인 F3C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수평이죠. 이게 지면이고 이게 센터라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평면적인 연기를 하는 거예요. 평면적인 연기. 그러니까 채점을 하기엔 기준이죠. 이 평면적인 기준에서 모든 연기는 평면으로 끝납니다. 들락날락하면 감점이겠죠. 이게 위에서 본 겁니다. 그럼 이게 평면적인 연기, 모든 연기를 여기서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여기 센터라인. 모든 연기는 센터에서 대칭이 됩니다. 여기 모든 연기가 이렇게 센터에 대칭이 되는 연기인데, 자, 우리가 이제 F3C 대회를 하면 선수가 있고 콜러가 있어요. 콜러. 이게 보조자죠. 보조자. 왜 보조자가 있냐면 선수 혼자 해도 됩니다.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선수 혼자서 스타트, 연기하고 엔드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좀 폼 안 나죠. 그리고 또 집중해야 되는데 그 집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콜라가 옆에서 뭘 해주냐면
이제 시작점, 이게 룰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하기 힘드는데 일단 60도 존이 있어요. 이렇게 120도 존이 있어요. 이렇게 센터라인에서 120도 존에서 모든 연기는 이 120도 존에서 해야 되는데 이 120도 존에 들어오고 시작한 연기의 크기를 봐서 그 전에 10m 전에 콜을 해줘요. 콜을 하고 10m 직진 비행을 하는데 이 콜을 했을 때 스타트나 뭐 now를 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필요한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게 왜 콜을 하고 10m 직진 비행이 있냐? 그럼 여기서 10m 직진 비행이 뭐냐? 여기서 직진 비행이 뭐냐? 자, 헬리콥터는 앞으로 나가려면 이렇게 기울여 가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모든 연기를 해서 스톨턴을 해서 이렇게 쭉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다가 이제 기속을 붙여야 되니까 속에서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어떤 연기 지점이 되었을 때 스타트 하기 전에 분명히 수평을 잡아야 돼요. 왜 수평이냐? 여기서 말하는 직진이에요. 여기 F3에서 원하는 10m 직진이라는 게 뭐냐면 이 붕대 축이랑 지면이랑 똑바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직진 비행이냐? 그럼 헬기가 어떻게 앞으로 가냐? 앞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비행을 기준으로 삼고 여기서 채점을 합니다. 그래서 오기 전에 이래 오다가 어느 정도 딱 잡았을 때 이제 선수가 잡았을 때 이제 콜러가 위치에 오면 스타트 하겠죠. 그리고 이제 직진 비행을 쭉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작년까지는 이제 초급대에서 직진 비행이 있었는데 이게 직진 비행이야. 그냥 이렇게 쭉 날아가는 직진 비행이 아닙니다. 스타트하면 수평하고 이제 관성으로 가는 거예요. 관성으로 쭉 가다 엔드 하면 딱 기울여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오늘 설명해 드릴 게 기초적인 여러분들이 패턴 비행을 한다고 즐기는 게 루프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F3C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입니다. 기본적인 이해인데 자 그러면 자 루프의 정의부터 알려드릴게요. 루프는 원이죠. 이렇게 지평이 이렇게 원을 또 똑바로 그려야 될 건데 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똑바로 하다 칩시다. 이게 센터를 치면 자 그럼 기체가 여기서 이제 스톨턴에서 들어오죠. 그럼 여기가 이제 들어오기 전에 이게 10m 여기서 보면 여기 10m 아닙니까? 그럼 10m 직진 비행 여기 와서 이제 콜러가 스타트 하잖아요. 그럼 이제 스타트하면 수평이 딱 되겠죠. 그럼 직진 비행 10m 딱 하죠. 거기 이제 퍼폼을 하죠. 이게 하죠. 그러다가 이제 센터가 오는 거예요. 여기서 센터면 여기서 심판들이 채점 기준이 이겁니다. 요거 90도. 자, 90도마다 기체의 위치예요. 약간 좀 안 동그래도 가장 채점 기준이 뭐냐면 이렇게 나가 스타트 그럼 직진 비행에서 관성으로 쭉 오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노접 그러니까 풀업 했던 시점 전에가 기체가 센터라인에서 이 마스터 축이 이 센터라인에서 수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업을 당기겠죠. 그럼 쭉 올라갈까 여기서 피치를 좀 써야 되겠죠. 안 쓰면 좀 안 올라가요. 솔직히 관성으로 하면 어떻게 돕니까? 안 돌죠. 그게 트릭이에요. 그럼 살짝 당겨주는 거 보고 피치를 주겠죠. 이렇게 주면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당기겠죠. 이렇게.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쪽 90도 포지션. 이게 다 똑같은 그림 크기입니다. 원이 크기가 뭐 지름이 10m도 될 수 있고 뭐 20m도 될 수 있고 그건 자기 마음이죠. 근데 이게 60도 여기가 지상에서 이 60도 벗어나면 안 됩니다. 높이가. 그럼 여기서 여기 90도. 자 이게 포인트예요. 루프를 연습할 때 이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도는 게 루프 아닙니다. 자 루프를 할 때 연습을 할 때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하라는 건 아니고 하게끔 노력하시라는 거예요. 자, 여기 90도, 이게 180도. 자, 쭉 당겨서 이렇게 오다가도 딱 서는 시점에서 딱 잡아주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점수가 더 높아요. 자, 90도. 그럼 쭉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왔을 때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고 분명히 센터라인에서 180도를 딱 보여줘야 돼요. 이거는 3D나 F3C나 3D도 다 같은 원리입니다. 루프의 개념은 이거예요. 이 로타 단면이 각 90도마다 직각이 돼야 되는 거예요. 180도 직각. 그럼 이렇게 와서 쭉 나가겠죠. 여기서 이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끝나고도.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왔을 때 딱 수평이 돼야 되겠죠. 그러고 이제 직진 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엔드하고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죠. 자, 이게 루프의 기본 개념입니다. 자, 포인트. 직진 비행은 뭐다? 기체가 지면하고 수평이다. 그리고 루프는 뭐다? 각 포인트 90도마다 그 라인에, 플라이트 라인, 비행 라인에 직진을 보여야 된다. 붐대가 이렇게 하다가도 마지막에는 끝까지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작 포인트가 끝 포인트가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되죠. 이게 그렇죠. 근데 하다 보면 됩니다. 자, 이거를 기본 개념을 아시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시작했으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루프를 해서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직진 비행은 어떻게?
똑바로 가서 엔드 하고 이제 앞으로 나가는 거고. 자, 롤은 가장 이성적인 롤은 뭐냐면, 먼저 루프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여기 시장 플라이트 라인을 계속 자기가 좋아하는 고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고도를 계속 연습을 했으면, 여기서 루프를 여기서 시작했으면, 이상적인 고도 라인은, 롤의 라인은 어디냐면, 이 루프의 하프 포지션, 중간 포지션이에요. 자, 중간 포지션인데, 자, 롤은, 어느 걸 축으로 롤이냐. 이게 F3N과, F3N 3D와, F3C하고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이제, F3N은 이제 플립을 할 때, 플립은 그건 기준이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스핀들 축이 기준인데, 이게 F3C는 이게, 이 중간이에요, 이 중간. 이 붐대 축. 앞에 노즈에서 이제 붐대 축을 중간으로 이제 롤을 하는 건데, 자, 원롤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초급에 원롤이 있죠. 원롤은 이렇게 비행을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처음에, 윈드 코렉션이라는 게 있어요. 윈드 코렉션은 뭐냐면, 루프는 UU예요. 업이에요. 그러니까 시작도 업이고 나갈 때도 업으로 나가는 거죠. 그게 뭐냐면 맞바람을 받고 가는 거예요. 루프는 바람이 여기서 이렇게 불면 루프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고 바람은 맞아 이렇게 넘어가겠죠. 반대 바람 하면 힘듭니다. 더 힘듭니다. 내가 우리 비행장은 여기서만 분다고 계속 이렇게만 연습하면요. 대회장 갔는데 이쪽으로 불죠. 이렇게 불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루프를 이렇게 부는데 루프를 이렇게 하죠. 이렇게 올라가다 안 갑니다. 그럼 센터를 못 가고 이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항상 왼쪽, 오른쪽 두 개를 다 연습하셔야 돼요. 윈드 코렉션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바람이 좌우로만 부는 게 아니죠. 앞으로도 불 수도 있습니다. 뒤로도 불고요. 자, 그러면 모든 루프 계열은 앞바람에서 하는 거예요. 맞바람, 내가 맞는 바람. 그러니까 롤은 DD예요. 다운. 자, 뒷바람에서 하는 겁니다. 그럼 루프를 이렇게 했으면 바람이 여기서 다 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롤은 여기서 이렇게 오겠죠. 자, 원롤은 360도죠. 그럼 360도면 여기서, 자, 180도가 여기가 센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배면이 됐을 때, 배면의 마스트 축이 센터일 때, 이게 이제 중간 포인트예요. 그리고 이제 뒤집어 나가면 이렇게 나가겠죠. 원롤이고, 자, 원롤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이렇게 날아오다가, 스타트하면, 죄송합니다. 스타트하면 이렇게 수평이 돼야 돼요. 롤을 이렇게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이 축이 이렇게인데 이게 이쁘진 않죠. 이 축을 기준으로 이제 이게 비행 라인에서 롤을 하는 건데, 비행 라인을 맞추려면 당겨야 되겠죠, 이렇게. 수평이 이렇게 돼야 되겠죠. 쭉 오면 이렇게 수평을 맞춰서 이제 직진비행에서 10m 직진비행을 쭉 보여주고, 이 한 바퀴 도는 속도, 그 속도에 맞춰서 이게 배면이 됐을 때 이제 센터에 오게끔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자가 필요한 거예요. 옆에서, 야, 센터다, 아니다. 야, 좀 빨랐다, 늦었다. 그걸 해줘야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투롤을 하죠. 투롤은 또 뭐냐? 그럼 720도를 돌잖아요. 그럼 센터가 어떻게 해야 돼요? 360도죠. 360도는 뭡니까? 한 바퀴가 끝나는 시점이 여기 센터인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센터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스타트해서 물론 수평 잡아서 오죠. 그럼 원롤을 이렇게 쫙 해요, 이렇게. 축으로. 딱! 센터. 그러고 또, 딱. continuous to axis roll이에요. 그게 뭐냐면, continuous. 지속적이어야 돼요. 센터 맞춘다고 해서 센터가 늦었다고 섰다가 가면 안 돼요. 그 감점 2점 이상입니다. 자, 이게 이제 투롤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기본적인 F3C 룰이에요. 자, 어떻게 한다고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직진 비행은 뭐다? 콜이 스타트 했을 때 직진 비행은 붐대가 지면과 수평이 된다. 루프는 뭐다? 루프는 직진 비행을 통한 후에 모든 90도마다 수평이 된다. 물론 여기는 수직이겠죠. 그리고 엔드도 수평 비행을 하고 빠져나가야 된다. 붐대가 일정해야 된다. 롤은 뭐다? 뒷바람에서 이 마스터 축, 여기 뭐냐? 붐축을 통해서 원롤은 배면이 됐을 때 센터고, 투롤은 한 바퀴 돌았을 때 코가 앞에가 이제 센터가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F3C의 기본 이제 룰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3D에서 앞전에 어떤 분이 이런 걸 설명하신 적이 있었죠. 퓨레 플립은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자, 우리가 말하는 퓨레 플립, 그리고 케이오스. 누가 카오스라 그러더라고, 이거 영어식 발음 아니죠. 원래 케이오스입니다. 왜 케이오스? 케이오스 뜻이 혼돈이라는 뜻이죠. 막 잡아 돌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퓨레 플립은 뭐냐? 퓨레 플립은 뭐냐면, 정식적으로 필리핀에 대한 정의를 해놓은 데가 일본밖에 없었어요. 옛날에 일본에서 3D 대회를 할 때. 정확히 뭐냐. 한 바퀴가 돌 때, 한 바퀴가 도는 거예요. 이렇게 반 바퀴가 도는 거예요. 이게 퓨렛 플립이에요. 그럼 총 두 바퀴 돌았을 때 원칙으로 오겠죠. 근데 이것도 사실적으로는
뷰레 플립이 아니에요. 사실적으로는 반바퀴 돌고 뒤집어지고 반바퀴 돌고 한 바퀴, 이게 뷰렛이 한 바퀴 돌았을 때 로타가 한 회전을 하는 게, 기체가 한 회전을 하는 게 이게 정확한 뷰레 플립이에요. 이게 정확한 뷰레. 근데 이 말을 안 써요. 대에 없어요. F3에 뷰레 플립이라는 거. 그리고 왜 여러분들이 뷰레 플립에 목숨을 겁니까? 이걸 해 모든 연기를 한다고요? 개소리입니다. 이거. 자, 뷰레 플립도 모르고 케오스도 뭔지를 모르는데 뭔 설명을 하겠습니까? 자, 케오스는 뭐냐? 누가 뭐 두 바퀴를 돌아서 한 바퀴를 넘어가야 된다. 그런 정의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 정의도 어디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뭐 한 바퀴는 70% 넘겨 나머지 뭐 한 바퀴에서 30%를 잡는다. 그런 거 없어요. 모든 연기는 똑같이 비율이 맞아야 됩니다. 한 바퀴에 50도 넘어갔으면 그 다음에 50도 갖고 수평을 잡는 거예요. 우리 제자리 계속 도는 거 아니에요. 케이오스는 지속적인 연기를 계속 보는 거예요. 뭐 세 바퀴를 돌아서 한 바퀴를 넘어가든 두 바퀴를 돌아서 한 바퀴를 넘어가든 반 바퀴 돌아서 한 바퀴를 넘어가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축이 이 스핀들 축이라는 거죠. 이 축에서 이렇게 제자리 이렇게 돌아야 돼요. 이렇게. 근데 보기에 되게 안 좋아요. 근데 채점상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우리 플립은 뭐냐? 그럼 이런 기준을 알아야 뭐 플립에 대해서 연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가 이 설명하는 게 대회 나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대회는 우리가 뭐 장난치는 거 아니잖아요. 순서를 정하고 순위를 정해야 되죠. 그럼 순위를 정하는 게 뭐예요?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기준은 누가 정하냐? 협회에서 정하는 거예요. 대회 협회. 그리고 뭐 3D는 3D 마스터 협회가 있겠고 뭐 거기서 뭐 저치들이 모여서 의논을 해서 이제 이 기준으로 채점을 하자 그러겠죠. 그럼 이제 이게 F3N에서 제일 기본 플립은 뭐고, 자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있어요. 플립은 뭐고, 자 서클, 오늘 요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서클, 그리고 네임버하고 틱톡 5가지 할게요. 플립, 서클, 퍼널, 그리고 틱톡. 이 틱톡이 사이드 메트론 뭐 틱톡 다 틱톡이에요. 근데 틱톡의 정의도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레인보우. 자, 레인보우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플립은 뭐냐? 플립은 뭐 사이드 플립도 있고 뭐 다운 플립도 있고 그럼 뭐 반대로 업 플립도 이렇게 있겠죠. 뭐 그건 붙이기 나름인데. 그럼 그 기준은 뭐냐? 그 기준은 뭐냐면, 자, 모든 비행 라인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있고 센터 라인 무조건 센터에 있습니다. 센터에서 MA 머신이 이렇게 됐겠죠. 만약에 여기 지상에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그 높이가 이렇게 서면 무조건 품대 축, 마스터 축이 이렇게 센터 라인에 서 있어야 됩니다. 심판이 이렇게 5명 있죠. 이렇게. 그럼 이 센터가 있어. 이건 센터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센터를 봤을 때 이 플립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는 거. 그럼 감점이에요. 자, 감점 요인을 해드릴게요. 이 스핀들 축이 기준이에요. 이 스핀들 축이 기준인데 이 스핀들이 50cm 이상 벗어나면 1점씩 감점이에요. 자, 1점씩 감점이에요. 1점씩 감점. 그러면 어떻게 플립이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 그래비티, 센터 그래비티가 이게 기준이 아닙니다. F3는 여기가 기준입니다. 여기가 기준이에요. 이 축을 기준으로 플립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플립이에요. 근데 제자리에서 못하니까 50cm 이내에서는 어느 정도 감점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감점해야 돼요. 진짜 어떤 놈은 이거 축으로 진짜 제대로 돈 놈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 사람들이 10점이지. 여기서 제자리 돈다고 바로 10점 줘버리면 약간 움직인다고 10점 줘버리면 50cm 내에서 움직인다고 10점을 줘버리면 그 다음 진짜 정확한 사람들 10점 어떻게 줄 거예요? 11점 줄 거예요? 못 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50cm 내에서 8점을 만점 기준으로 진짜 정확하게 0.1cm도 안 움직인 놈이 나오면 그게 10점 만점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50cm가 기준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축이, 자, 이 스핀들 축이 기준으로 이렇게 플립을 이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어려워요. 피치 컨트롤 얼마나 빨리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팽글팽글 도는 거는 물론 빠르면 좋죠.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이것도 제가 한번 기초적인 룰을 한번 찾아보겠는데 이게 회전하는 속도에 대한 어떤 그 언급은 없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무리 빨리 돈다고 해도 이게 피치 컨트롤 안 하면 이게 이 스핀들 축으로 플립을 할 수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게 플립이 기준입니다. 뭐 사이드 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축 기준입니다. 모든 기준이 이 기준으로 좀 모양이 좀 F3C하고 틀리죠. F3C는 이 기준이니까 도는 게 되게 이쁩니다. 이렇게 되게 이쁜데 이 스핀들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이렇게 바렐롤처럼 보이겠죠. 롤이 아니니까 이게 플립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롤이 아니고 플립이니까. 자,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플립을 했고 이제 틱톡. 자, 틱톡은 뭐냐? 틱톡은 여기서 이렇게 틱톡 아닙니다. 이거 뭐 사이드 메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기준이 이렇게 스키드 기준으로 막 제자리 이건 틱톡 아닙니다.
자, 틱톡의 기준은 뭐냐면은 이 스와시가, 그래서 이 스키드가 이 면이 135도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135도 정확하게. 그럼 좌우로 몇 도입니까? 좌우로 몇 도죠? 60도 좀 넘죠. 60, 70도 조금 안 되죠.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대칭 운동을 해야 돼요. 이렇게 만약 사이드 메트로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사이드 메트로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이게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헬기가 이렇게 쭉 오다 수평병에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럼 제자리 사이드 플립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했을 때 이 축이 90도지 않습니까? 그럼 이 축이랑 헬기가 이 축에서 이렇게 넘어갔을 때랑 이렇게 넘어갔을 때랑 이렇게 넘어갔을 때랑 대칭이 돼야 돼요. 근데 그 대칭이 제자리 까딱까딱 하는 게 이게 아니고 이거는 빵점입니다. 아예 점수가 안 나와요. 135도로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135도로. 탁. 빨리 할 필요 없어요. 탁. 빨리 한다고 점수 많이 안 줍니다. 정확한 사람들 점수 많이 줍니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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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게 됐죠. 그럼 틱톡. 자, 여기서 말하는 틱톡 이렇게 됐죠. 이게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게 센터인데 이게 핀이 잘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70도 이상, 센터 라인으로 좌우 135도를 움직여야지만 틱톡이 되는 건데, 이걸 기준으로 하셔야 돼요. 이게 기준입니다. 근데 기준이, 물론 했던 위치에서 좌우로 안 벗어나고 좌우 대칭이 돼야 이게 틱톡이고요. 자, 135도 대칭, 그거만 아시고요. 그리고 이제 레인보우는 뭐냐? 이 레인보우가 틱톡이 큰 게 레인보우인데, 여기 이제 뭐냐? F3에서 정의한 게 있어요. 레인보우는 뭐냐? 최소한 다이나메이터 지름이 10m 이상이 된다. 그러면 좌우로 5m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레인보우를 이게 여기 센터면 헬기가 여기서 시작하겠죠. 그럼 이 거리가 5m 이상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좌우 5m. 다이나메이터가 지름이라는 뜻이죠. 그럼 지름이 10m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 10m가 안 맞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서 넘어왔을 때 센터라인에서 수직을 서야 되고, 수직을 섰을 때 이게 넘어가서 여기가 거리가 5m가 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레인보우입니다. 자, 잠시만요. 네, 레인보우를 설명하다 말았는데, 레인보우는 이게 아까 설명했던 것과 같이 이제 총 지름이 5m, 반지름이 5m, 총 10m 이상 진자 운동하는 거예요. 왕복 대칭 운동. 근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느냐? 룰북에 크리스피 스탑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면 탁 서, 2초 이상 이렇게 탁 서 있을 필요 없이 살짝 서는 것만 보이고 이렇게 움직이면 되겠죠. 이게 이제 레인보우예요. 그리고 이제 서클과 퍼널, 이 둘 다 좀 비슷해요. 어차피 원 그리는 거예요. 원 그리는 건데, 서클과 이제 퍼널이 이제 크게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서클은 20도 내외에서, 그러니까 이게 수정을 20도 내외에서 이렇게 각도가 20도 내외, 혹은 뭐 더 이렇게 숙여도 되겠죠. 그 자기 원하는 대로 하면 돼요. 리미트가 없어요. 없지만은, 퍼널은 있어요. 얼마 이상 하라는 게 딱 명시가 돼 있어요. 서클은 20도의 각도를 조정하면서 정확하게 이 센터 라인에서 이렇게, 이게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서클을 하고 수평으로 들어오면, 수평 병행, F3도 F3처럼 이렇게 붐대가 지면하고 일자가 돼야 돼요. 스타트 하고 난부터는. 그럼 이렇게 들어오겠죠. 들어와서 이제 돌겠죠. 서클이 이렇게. 이 각도가, 이게 뱅크 각도라고 그러죠. 이 뱅크 각도가 20도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서클이 이렇게, 거의 서클이 이렇게 돌겠죠. 이런 식으로. 이게 서클이고, 이 서클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3에서 설명한 서클하고 똑같듯이. 이제 진입 각도 이렇게 진입을 해서 이게 기체가 이렇게 들어오면, 스타트가 이제 여기서 이제 180도. 집행 호리젠탈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갔을 때, 여기가 90도 부분. 그리고 정확하게 또 센터에 원에서 가장 먼 거리가 됐을 때,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 이렇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빠져나갈 때도 정확하게 수평이 돼야 되겠죠. 이게 이렇게 들어와서 진입을 해서 끝나는 것도 이렇게 진입을 해야 돼요. 항상 시작과 끝은 같아야 됩니다. 요게 이제 서클인데, 이 서클과 이제 퍼널이 좀 틀려요. 퍼널은 뭐냐면은, 영로이가 F3N대에 가가지고 제가 룰북을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이 연기를 빵점을 먹었어요. 빵점. 맨주바 6개 중인가? 6개인가 8개 중에 이 맨주바 하나를 빵점을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울고불고 난리 났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퍼널은 뭐냐면, 퍼널은 기체의 기울기,
뱅크 각도죠. 이 철자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뱅크 각도가 45도 이상 돼야 돼요. 이게 뭐냐면 기체가 이렇게 서클은 이렇게 수평을 해서 뭐 20도 내외로 이렇게 조정하면서 가겠죠. 근데 이제 퍼널은 이 기체가 이만큼 기울어야 돼요. 45도 이상 더 기울어도 돼요. 이렇게 돌려야 돼요. 이렇게 돌리면 어떻게 돼요? 스피드가 엄청 빨라서 엄청 빨리 돌아야 되겠죠. 그러면 너무 빨리 돌면 컨트롤하기 힘드니까 이게 메뉴바를 할 때도 보기가 좋아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정확성이겠죠. 근데 보기가 좋은 거는 채점 기준에 예술성이라는 게 있어요. 빠르게 막 하는 것도 좋지만은 뭐 이 예술성은 심판마다 다 틀립니다. 이게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옆에서 보는 사람이 편하면서 정확하게 그리면 그 점수가 높은 거예요. 그죠? 이 예술성. 그러니까 딱 45도 기울어서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책대로 하면 돼요. 45도 기울어서 정확하게 센터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돌면 돼요. 이렇게 돌면 되는데 이게 퍼널인데 이제 이 퍼널 같은 경우에는 뭐 나중에 이거 규정 연계에서 되게 많아요. 뭐 퍼널 위드 하프 롤도 있고 뭐 배면 서클. 아까 제가 지금 배면 서클 했던 거 뭐 정면 서클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면 서클도 있고 뭐 이런 서클을 연습을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규정 제가 말하는 거는 모든 메뉴바의 기준이 되는 루프, 롤, 틱톡, 서클, 그리고 퍼널. 이게 기본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루프는 뭐가 있어요? 정립 루프 있고, 이렇게 정립 루프가 있을 거고, 그러면 백 루프가 있을 거고, 배면 정면 루프가 있을 거고, 그다음 배면 후면 루프가 있죠. 그럼 이게 또 방향이 또 반대로. 제가 1편에서 말씀드렸던 좌우 대칭 연기 항상 왼쪽 오른쪽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연기 팔자가 다 끝났으면 이제 이런 걸 연습을 하는 게요. 그 다음에 뷰레 플립 돈도 안 되는 거 점수도 없는 1.5점 뷰레 플립 칼 케오스라고 해서 1.5점이에요. 점수도 안 되는 이건 백날 연습하지 마세요. 물론 이걸 목숨 거는 사람도 이거 하면 돼요. 근데 이걸 먼저 해가지고 다른 연기가 정확하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뷰레 플립에 목숨을 걸어요? 이거는 이런 연기가 정확한 모든 자에서 제어가 되면 뷰레 플립은 꼬리 보고 밀고 당기면 자동으로 에어로는 쳐요. 밀고 에어로를 오른 치고 뭐 당기고 에어로를 왼쪽 치고 그거 외울 필요도 없이 자동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건 뭐 완전 뷰레 플립에 목숨을 거냐 말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자, 이 루프도 정립 루프, 배면 루프, 배면 백 루프, 배면 정면 루프 있죠. 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와서 롤이 있고 뒤로 와서 롤이 있고 또 배면 뒤로 와서 롤이 있고 배면 후면 와서 롤이 있죠. 이 롤도 4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틱톡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틱톡도 있을 거고 이렇게 틱톡도 있을 거고 또 설마 이렇게 틱톡도 있을 거고 이렇게 틱톡도 있고 그 다음에 뭐야 이렇게 틱톡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틱톡 뒤집어서 또 이렇게 틱톡 모든 방향의 틱톡이 다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서클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4방향이죠. 이거 퍼널도 마찬가지고 이 기본적인 연기를 벗어나지가 않아요. 모든 그 고득점 연기가 이 연기가 이 중에 또 빠진 게 있다. 피루엣. 근데 이거는 모든 4방향을 볼 줄 알면 그 다음에 피루엣은 자동으로 돼요. 물론 쉽게 되진 않죠. 좀 더 연습을 하면 돼요. 이 기본적인 연기의 정의를 알아야 뭐 이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틱톡인지 뭐 탁톡인지 뭘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정의를 알아야지만 뷰레 플립도 할 수 있고 이게 뭐냐 뷰레 돌리면서 지구 그리는 거 뭐 뷰레 글로버 뭐 폴스타 뭐 반대로 돌면서 지구 그리는 거 이런 연기가 기본적인 연기가 돼야 뭐 다른 연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뭐 F3N 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뭐 아들이 F3N 3D 선수를 하고 있지만 지금 협회에는 F3만 하고 있죠. 근데 F3N 대회를 하면 메뉴바가 어려워서 대회를 못 나오겠대요. 연습하셔야죠. 그럼 대회 안 나오셔도 돼요. 근데 대회를 왜 나오고 대회를 왜 나와야 되냐면 자기 실력이 이제 얼마만큼 되는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것도 재밌어요. 대회를 나가다 보면 대회에서 요번에 꼴등을 했어요. 절대 쪽팔리는 거 없습니다. 누가 너 꼴등했다고 뭐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옆에 꼴등했다고 놀리지도 않아요. 놀리면 그 사람 인간성이 잘못된 거예요. 자기는 나와서 꼴등을 할 용기도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꼴등했다면 그 사람 인간성이 잘못된 거예요. 자, 대회를 나오면 이 대회에
메뉴바가 있잖아요. 그럼 F3N을 한다면 뭐 메뉴바가 어려서 못 하겠대요. 이런 기본기를 가르쳐 주질 않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 기본기를 다 하고 나면 모든 연기는 응용이기 때문에 다 됩니다. 맨날 그 비행장 가면 퓨레풀만 돌리고 있어요. 그거 된다고 다른 연기가 됩니까? 자세를 이해를 못 하는데. 제가 맨날 제 아들 자랑하지만 손영록 선수가 이런 기본기를 안 가졌으면 지금 말만 하면 바로 합니다. 영록이는 9살 때부터 세계 최연소 10살 이하 마스터 처음 출전한 선수예요. 9살 선수가 나가서 그 메뉴바 어려운 거를 해내는 거 왜 해낸 줄 아세요? 애들이기 때문에 기본기가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기본기. 이 모든 연기를 다 할 줄 알기 때문에 말만 하면, 야, 이건 이렇게 하고, 진행 방향에서 밀고 당기고 하면 돌아. 나머지는 엘로는 수정하면 돼. 그러니까 다 되잖아요. 이런 기본기를 가지고 하시란 말입니다. 대회를 하는데, 메뉴버가 어려서 못하겠대요. 메뉴버 없앴어요, 그래서. 메뉴버 없앴는데, 메뉴버 없앴는데 선수 더 안 나와요. 이 쪽팔리는 거지. 대회를 나올 용기가 없는 거예요. 물론 대회를 나와서 뭐 크게 되는 거 없어요. 뭐 스폰 다 내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뭐 공짜로 받고 이런 거 없어요. 자, 근데 대회를 나와서 한번 대회에 대한 그 긴장감과 즐겨보면 이 대회를 즐기면 재밌어요. 진짜 존경스러운 F3C 선수들 있죠. 3D 선수가 10만 명이면 F3C 선수들은 30명 내외예요. 근데 하는 사람은 계속 해요. 왠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폼이 나거든. 폼이 나요. 제대로 해요. 심판 교육도 제대로 하고 룰북 해석도 제대로 해요. 뭔가 폼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원수는 얼마 안 되지만 대회를 하면 우리보다 대회 선수가 더 많아요. 이거 보고 배워야 됩니다. 이거 보고 배워야 돼요. 그리고 대회를 하는데 협회를 가입하라 그러죠. 제가 진짜 오늘 별 얘기 다 하는데 협회를 가입하면 협회에서 뭐 해줬네요. 아니 협회비 내고 보험료 내고 협회비는 뭐 10,000원인가 20,000원 밖에 안 될 거예요. 그 나머지 다 보험료예요. 그러면 협회비 내고 정정당당하게 의무 행사하고 그 다음에 권리를 행사해야지. 협회비는 가입도 안 하고 돈은 내지도 않고 돈 10,000원 20,000원이 아까워서 내지도 않으면서 이거 협회 욕하고 이러지 마세요. 협회 뭐 심판들 있죠. 심판들 F3C 심판 나오면 심판비 얼마 나오는 줄 압니까? 안 나올 때도 있어요. 5만원 줍니다. 5만원. 서울에서 청주 대전 톨비도 안 돼요. 이거 밥값도 안 돼요. 돈 보고 하는 거 아니죠. 봉사입니다. 봉사. 그럼 협회에서 뭔 일 했어요? 이게 다 협회 사람들이에요. 심판들 앉아서 땡볕에 선수는 5분 혹은 10분을 앉아서 비행을 하지만 심판들 하루 종일 땡볕에 앉아서 합니다. 협회에서 뭐 해줬냐고요? 자, 이거 하고 있습니다. 대회를 안 나오는데 협회비 왜 내냐? 그럼 대회 안 나올 것도 하지 마세요. 안 하면 돼요. 근데 협회비 가지고 이게 심판들 하는 거 가지고 욕하지 말라는 거죠. 협회에서 뭘 해줬냐?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물론 저도 옛날에 아무것도 모를 때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고. 자, 협회가 돈이 많아야 대회도 많죠. 그럼 대회를 하면 협회가 돈이 많아야 대회를 하면 삐까 번쩍하게 폼나게 할 수 있죠. 솔직히 진짜 속된 말로 돈이 많아 넘쳐나 연예인 불러. 그럼 갤러리도 연예인 보려고 와서 헬기 띄우는 거 보겠죠. 그럼 유저가 더 많아지겠죠. 자, 모든 산업은 돈이에요. 근데 협회가 영세하잖아. 제가 맨날 하는 얘기, 협회가 영세해요. 그럼 내가 속된 말로 돈을 뜯어내야 되잖아. 이게 협찬 받는 거죠. 근데 속된 말로 뜯어내잖아요. 이게 뜯어내는 거잖아. 이게 강탈이잖아. 근데 이 돈을 뜯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내 업체가 수입 업체뿐만 아니라 협력업체들, 지방 협력업체들, 이 사람들이 잘 살아야 되겠죠. 이걸 누가 해야 됩니까? 수입업자들과 협회에서 해줘야 돼요. 이래 해야 대회를 한 번을 해도 1년에 대회 2번 있잖아요. 공식 대회가 뭐 다른 뭐 짜잘구나 대회도 있지만 공식 대회 공찬배, 육찬배. 이게 왜 제일 큰 줄 알아요? 여기서 협찬을 제일 많이 받으니까 그런 거예요. 공군에서 돈 대주고 육군에서 돈 대주니까 그 돈 갖고
대회 하는 거예요. 그때 심판비 주고, 밥값 주고, 여간비 주고, 그래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업체에서도 공식 대회가 아니더라도 저 대회를 만들어서 하면 좀 협찬을 쫙 받아가지고 좀 폼나게 좀 해봅시다. 아시죠? 폼나게. 뭐 오늘 얘기는 뭐 별 얘기 다 했지만은 뭐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얘기니까 뭐 마지막에 뭐 제가 뭐 핑계는 핑계입니다. 그냥 싫으시면 안 보시면 됩니다. 제 의견을 다 따라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저 좋아하시고 RC 좋아하시고 그냥 같이 즐길 수 있으면 좋은 겁니다. 즐겁자고 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즐겁자고 하는 거 그냥 뭐 안 즐거우면 안 하시면 됩니다. 이 동영상 앞부분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안 보실 분은 안 보셔도 돼요. 이거 뭐 꼭 이게 뭐 아프리카 BJ 같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게 이틀 동안 한 거예요. 레인보우까지 하다가 끝났고 그 다음에 오늘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한 거고 이 동영상은 오늘 바로 업로드해서 전 카페 그리고 용산RC 카페에 저기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행장에서 만나거나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십시오. 물어보지 않는데 절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저 다 가르쳐줄게요. 자, 저뿐만 아니라 모든 고수분들도 있어요. 고수분들한테 옆에 가서 보고 배우고 가만히 있으면 와서 야 너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안 가르쳐줍니다. 물어보세요.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